그리고 지금 보니까 부산도 상당히 붙어 있고 예. 대구는 괜찮은 건가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 MBC에서 차기 대구광역시장 여론조사를 했더니 김부겸 후보가 무려 14에서 20%포인트 이상이나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구. 예. 야, 대구가 그러니까 그게 월요일에 나온 결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날 제가 윤희용 이제 오피니언즈 대표랑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예. 그 윤희용 대표님 말이 이 50이 넘었다는 게 굉장히 좀 상징적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ARS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 정도 대답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보통은 선거 막판에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모르겠음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야당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 사람들이 마음을 잘 안 바꾸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꽤 견고해 보이고, 그래서 이번 선거는 물론 마지막까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는 하지만 김부겸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보이는 건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어제 저도 이제 대구에 조정훈 네. 기자하고 다시 또 통화할 일이 있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 이제 그 이진숙 후보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판 보고 있는데 사실상 대구시장은 어려운 것 같다. 왜 그러냐라고 네. 하니까 공약 발표를 이제 안 하고 있대요. 이진숙 후보가 이진숙 후보가 대구시장 출마하면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뭐 일주일에 하나라도 이제 공약을 쭉 릴레이로 발표를 하잖아요, 후보는. 근데 공약 발표가 멈췄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이네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는 대구시장은 이제 아닌 것 같은데 예. 단 하나 장도혁 대표가 미국 가기 전에 이진숙 후보를 만나서 재보선 출마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중요한 거는 한번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신뢰가 없다라는 거. 그렇겠죠. 이러다가 네. 또 어떻게 되는 것은 예, 아닌가라는 게 있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지금 그 김민수 최고위원, 예. 네, 김민수 최고위원 출마 여부가 막 나올 때 추경호 의원이 어제 딱 입장을 발표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예. 낙하산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김민수 최고위원은 X. 예. 그런데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는 뭐 지역에서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등등등등 해서 아마도 추경호 의원 지역구에서 재보선 출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다. 여기까지 취재가 됐습니다. 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이라는 지역은 네. 기본적으로 보수 우위 구도가 서인되기 때문에 네. 사실 대구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대구와 지금 부울경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네. 부울경은 지금 후보가 국민의힘 정리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시장에 네. 박형준 후보 정리가 맞아요, 돼 있고 맞아요. 예. 울산도 이제 뭐 김두겸 시장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경남지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도가 섰기 때문에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추격세가 되는 거고 맞아요. 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장 경우에는 아직 경선도 안 끝난 상황이고 이진숙이라는 혼재된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하나로 모이게 되면은 대구 역시도 추격세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안심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진단은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고향이 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는 것. 예를 들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부울경에서 이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있었고 네. 실제로 이제 기본적으로 PK 베이스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선거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준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가시적인 효과로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말하고 있는데 대구 경북에서도 그나마 인기가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경북 안동 출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그런 것도 때문에 있죠. 예. 대구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도 TK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그런 효과나 후광 같은 것도 분명히 존재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TK 선거의 요인이라는 것이 좋은 변수 중에 하나로 간다. 이런 식의 해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야스쿠니 신사의 복납한 예, 지금 다카이치 공물을 네. 복납해서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다카이치 그 고향에서 그 연초에 예, 나라. 예, 예. 나라연에서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다음 장소가 안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 네. 이게 셔틀로 하는 셔틀로 거니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동에서 또 하면 또 그 지역 경기도 그렇죠. 또 활성화되지 네.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대구 경북 지역이 많이 흔들릴 것 같다. 근데 그래도 대구는 많이 흔들리는데 경북은 좀 또, 어려운 네.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예를 들어서 이진숙 후보가 그 대구 그 달성에 나올 때 민주당은 그러면은 누굴 낼까? 그러게요. 그래서 홍일학 전 예. 의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원래 대구에서 경제부 시장을 하기도 네. 했었고 비례로 이제 배지를 단 바가 네.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헌신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라고 홍일학 전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쉬운 선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가지고는 네. 본인이 출마 뛰어서 의지가 있던가요? 그렇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오, 이게 생각이 있으신 것 예, 같고요. 물론 직접 여쭤본 건 아니어서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이진숙이 결정되면 나는 출력한다. 뭐 아무래도 이제 사실 정치인 입장에서
지역에서는 그리고는 그 예. 지역에서 열심히 뛰었던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뛰는 게 네. 맞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좀 더 확인하고 제가 전화 드린 거여가지고 약간 자신이 없네요. 네, 현장 취재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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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 부산이 되게 특이해요. 네네. 역시 부산은 알 수가 없다.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더니 다시 또 보수 결집이 일어난다고 예. 봐야 될까요? 이게 뭐냐면은 근본적인 그런 그 문제도 있는 건데 네. 민주당에 대한 가장 강고한 지지층 연령대별로 따지면은 4050이에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부산의 인구 구조를 보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것처럼 최근에 지난 2018년 민주당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을 때보다 인구 구조가 60대 이상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났어요. 기본적으로 60대 이상이라고 하면 모두 다 보수적이지는 않지만은 상대적으로 영남권에서 보수적인 그런 그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연령대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게다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후보라는 걸출한 후보가 있었지만 아직 같이 이제 전재수의 공백을 통해서 치러지는 부산 국갑의 또 민주당의 후보가 아직 공백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구도 자체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는 또 이제 그 박민식이라는 국민의힘의 배지를 달고 나오고 싶어하는 분이 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도전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좀 따라가는 상황인데 저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베트남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런 일행이 돌아오게 되면은 하정우 수석의 출마 여부가 확정될 것이고 예. 거기에 더해가지고 누가 아니더라도 후보가 서게 되면은 그런 구도 싸움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민주당 후보들이 또 약진하는 계기적 발판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정우 수석은 출마하겠습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 알려주십시오. 출마할 아니, 가능성이 근데 높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이 높다고 예, 예. 다들 이제 전망을 하고 일부 또 몇몇 기자들은 막 그 기자실 로비 있잖아요. 로비에서 이 출마가 오르냐 그르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논쟁도 기자들도 하고, 있고. 옳고 그름도 있나요? 옳고 아, 그름도 따지고 야. 막 이렇게 하고 일각에서는 예. 또 하정우 수석이 뭐 어느 기자실은 돌고 갔다더라. 근데 그게 다 가짜 뉴스였어요. 아 그래요? 예. 아이고. 하정우 수석과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는 온갖 이야기들이 춘추관 안에서도 막 돌고 야, 있다. 그래서 네. 야, 이 진짜 이 기자들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네. 들었는데 뭐 결심이 임박한 거 아니냐. 당에서 이제 9분 응선이 넘었다라는 예. 얘기가 나오고 8부에서 9부까지 갔어요? 네. 그럼 거의 다 왔네요. 거의 다 왔고 당은 그런데 예, 이제 예. 청와대 내부에서는 아이 뭐 본인이 결심을 해야지. 예. 그 강훈식 실장이 기자회견을 예.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도 이제 살포시 미소를 띄우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면 이미 내보내기로 그렇죠. 한 거 아니냐. 근데 예. 중요한 건 이제 인사권자. 그렇죠. 예. 예, 인사권자의 마음이 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같이 가 계시거든요. 아마 네. 이제 베트남 일정을 시작하셨을 텐데 뭐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시겠죠. 네. 예. 근데 이제 결국 정치는 본인이 하는 것이고 이제 뭐 누군가 떠밀어서 한다라는 이미지는 좀 이제 상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예. 그러니까 부산에서 출마했던 정치인들한테 여야할 것 없이 제가 들은 이야기는 부산이 정말 쉬운 곳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맞습니다. 많이들 하더라고요. 특히나 하정우 수석이 저희한테는 유명하지만 여전히 지역적 인지도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낮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길을 쓰고 열심히 뛰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꿔가지고 이제 정치란 영역에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면 하수석도 정말 새 마음 새 가짐으로 진짜 치열하게 좀 붙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네. 듭니다. 네. 자 궁금합니다. 부산 북갑에서 하정우 대 한동훈. 한동훈 대 하정우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 네. 근데 사실 이게 양자 구도가 아니라 이제 3자 심지어 4자 구도가 될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 예.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관심을 받고 있는 국힘은 지금 거거든요. 분열 양상이잖아요. 예. 뭐 그런 상황으로 국힘 계열? 봐야겠죠. 야권, 네. 범야권이. 그리고 네. 개혁신당에서 후보를 내겠다라고 그렇죠. 밝히고 있어서 예.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 여러모로 범야권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예. 것인데 특히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이에나라는 말을 쓸 정도로 굉장히 아주 자극적인 말로 한동훈 대표를 자극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여기 대구 갈 것처럼 하더니 여기 간 보다가 하이에나처럼 부산 맞냐. 갔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센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의 분열 그리고는 붕괴 이후에 보수 재편이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경쟁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네. 본다면 이준석 대표가 가장 견제구를 던지는 거는 한동훈 전 대표일 수 있겠죠. 제 말을 이어받아서 말하면은 사실 역설적으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부산 북구갑에서 선거를 치르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내부에서 하정우 후보도 아니고 예를 들어 박민식 후보도 아니고 실제로는 그 이준석 대표라든가 네. 아니면 본인을 쫓아낸 장동혁 대표가 될 것이고 아마도 그 선거의 변수라는 것이 장동혁과 이준석을 중심으로 한동훈을 어떻게 매니징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판도나 결과가 또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지금
이 표대도 없고 깃발도 없이 자기들끼리 막 자중질환을 하고 이제 권력을 서로 선점하기 위한 쟁투밖에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난삽한 투쟁이 이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권력 앞에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러고 예전에는 있는 이게 거죠. 뭐 총칼 들고 하던 걸 이제 점잖게 선거로 하는 거라서 누가 이 권력을 네. 선점하느냐를 놓고 치열한. 그건 아마 이제 민주당도 8월 전당대회 앞두고 뭐 그렇겠죠. 정치인은 그러잖아요. 도망가고 싶다. 너무 무서워서. 야. 네,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정치의 시즌이 지방선거와 당대표 선거로 들이닥치고 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어차피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삿바 제대로 잡고 싸우는 거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보고, 예, 뭐 젖잘 살은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 투구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물론 국민의힘 관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본인이 부산 북갑 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뛰면서 뭔가 부산에 지금 박형준 후보와의 박형준 현 시장 그리고는 이제 지금 국민의힘 후보와의 네. 뭔가 커플링을 염두에 두면서 이 선거 구도를 바꾸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부산에서 좀 붙게 된 것은 한동훈 덕이다라는 식의 서사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특히 당권파들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런 비판을 하는 걸 텐데, 그러니까 막상 재보궐선거 뛰어보면 얼마나 조직이 중요한지 알 거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있는 분들이 실제로 조직 선거를 그렇게 해본 분들은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만만하게 보기 어려울 텐데 너무 지금 공중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지적을 하기도 하던데 한 전 대표의 좀 선거 전략도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국민의힘은 뭐 오늘 제가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이 전부 장동혁 손절. 그렇죠. 예. 그래서 양양 현장 최고위도 하루 전에 취소가 돼버렸다. 이제 이런 거예요. 미국 갔다 온 다음에 되려 더 삐그덕삐그덕거리는 국힘 내부 상황이 되는 건데 자중질환을 넘어서 혼돈의 상황으로 가고 네.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그런 지도부와 그리고 선거 후에 출마하신 분들의 행태를 보면은 처음 보는 것들이 참 많아요. 네. 지금 선거가 지금 10달 남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상황인데 예. 지도부의 그런 명운을 이제는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보통은 통상적으로 이제 중앙당에서 선대위를 꾸리면은 그런 화합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미 사실 후보를 정했건 안 정했건 간에 장동혁 없는 선대위를 치르겠다. 지역 맞춤형으로 선대위를 만들겠다 이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사실은 총선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국회 몇 명 있지도 않아 6명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6명이 도열하셔가지고 네. 선대위 우리 자발적으로 치르겠다. 문제는 뭐냐? 아직 중앙당에서 경기지사 누구 할지 후보도 안 정한 상황임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급한 거예요. 우리끼리 뭔가 좀 치르겠다는 식으로 네. 선전포고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고 그렇습니다. 강원도에 그리고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에 쓴소리 좀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두고 이제 현장 최고위라는 것도 이렇게 일정 바뀌는 걸 보면서 기본적으로 이 공당의 모습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완전히 그리고 붕괴된 지금 것 같아요. 당장은 부산도 이제 일부 샤이 한동훈과 박형준 후보 어떻게 보면 한때 이제 그 네. 전략 공천의 피해자가 될 뻔도 했던 두 사람의 피해 서사가 결합되면서 부산도 반짝 잘 되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기는 합니다만은 네. 중앙당과 결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제대로 선거를 칠 수가 없는 물리적인 여건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희한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지방 분권 선거를 하나요? 근데 제가 경기도 자체 선거대책위원회 발족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네. 보면서 당장 든 생각이 뭐였냐면 지금 장동혁 대표 굉장히 정말 사상 본 적이 없는 이상한 초식으로서 그 어떤 자기 리더십의 최악의 바닥을 찍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는 그 저희가 지난주에 AI 조작이라고 의심했을 정도로 이상했던 그 죄송합니다. 김민수 와 진짜 아니 사실 생각해 보면 김은지 기자가 단독 보도한 거예요. 취재 편의점에서 단독 왜냐면 제가 그때 그러면 처음 보게 썬패치 됐. 붙였잖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아니 그 전에 다른 데 한두 군데 나오긴 했었는데 뭐 아무튼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좀 놀라운 사진이었잖아요. 맞아요. 우리 엄청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거. 네. 그리고 그게 사실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든지 장동혁 대표의 소셜 미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지인의 스레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공식 통로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만 남긴 최악의 리더십을 보여준 건 맞는데 그와 별도로 어제 경기도에서 자체 선대위 꾸린다라고 하면서 밝힌 의원들 몇 면을 보면 김성교, 김성원, 김용태,
김은혜, 송석준, 안철수입니다. 이 중에서 김성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건희 관련해가지고는 수사를 받고 있는 예. 분이시고요. 김은혜 의원도 그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충격적 장면을 만들어내신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장동혁 코를 탈출하시는 건 알겠는데 과거 반성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장동혁과 얼마나 다르냐라는 전 좀 의문이 들긴 해요. 네. 그런 차원의 지적도 좀 빼놓지 않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들의 기회주의적인 행태. 그렇잖아요.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장동혁 대표와 윤어게인이 최소한의 지지율이라도 유지가 됐다면 거기 있는 그분들 그런 선택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든 중앙당하고 같이 가려고 할 거예요. 단일화는 누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그런데 들면은 지금 이제 장동혁을 버리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니까 가차 없이 저렇게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캐릭터예요. 네. 대한민국 영화에 이런 캐릭터로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 싹 다 국민의힘에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의리도 없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버리는 친구 아닙니까? 아 진짜 대단들 합니다. 물론 아, 의리를 가지기 좀 어려운 캐릭터긴 해요. 윤석열이라는 분이 보면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은 본인의 과거들도 함께 그렇습니다. 반성하면서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를 맞아요. 비판하라. 예, 예. 왜 자기 그렇습니다. 비판은 전혀 안 하면서 장동혁만 비판하는 게 과연 공명이 예.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김성원 그 동두천, 양주, 연천을 이분 비더왔으면 좋겠다 수해 현장 가가지고 그 발언했던 바로 그분 아니겠습니까? 김용태 의원이야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 뭐 송석준 의원 지금 뭐 법사위에서 활약하는 분 아니에요? 종합해 보면 하나도 나을 게 없다 그런 말씀을 우리 김은지 기자님께서 주신 걸로 종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선거는 오늘 D-42일입니다. 선거는 네. 물어가고 있으나 원사이드하게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혹여라도 빚어질 이상한 실수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어떤 경각심이 민주당 안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회는 대한민국에 없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개혁의 골든 타임이다. 이때 우리가 예. 할 수 있는 수많은 개혁들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그래야 네. 정말 세계가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빛나는 민주주의와 결국에는 민주주의가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니 우리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